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131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의지가 있고 정열이 있는 9월생 호랑이와 또 의리가 깊고 인정이 많은 10월생 호랑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스님 그거 노노맹자, 대학 중용 이런 어떤 유교 사상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이 참 너무나 좋았는데요.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고 쓰는 게 힘이 들고 그래서 양을 좀 줄여볼까 싶어가지고 뺀 것도 있고요. 했는데 다만 한 분이라도 참 듣기가 좋으셨다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또 한번 넣어봤어요. 논어에 있는 내용을 오늘 한 구절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성으로 한 구절 해보겠습니다. 차왈 군자 박학 허문약질의 역가 이불 반이불이라나 자, 자왈 군자 박학 어문 약지 일의 역가 입을 반의 불하 그랬어요. 약지 일의 약지라 약지 일에는 달리 일의 약지라고 쓰기도 해요. 약지 일에라 바로 인간의 모든 예절로서 자신을 단속한다는 뜻이에요. 또 반이다 하는 것은 반의부해서 반이다 하는 것은 바로 위반하다, 인간의 정도를 벗어나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오분양내에서 계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5계, 8계, 10제계, 48제계 이런 기울보다도 인간의 도리를 나타내는 인간의 향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요. 사람이 예절을 바르고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죠. 흔히들 우리 불교를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자체는 철학이에요. 여러분들 신앙하고는 달라요. 신앙은 그냥 믿고 기대고 빌고 하면 되는 게 신앙이지만 종교라는 것은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그렇죠. 그래서 유교와 도교와 불교는요. 철학이고 도덕이고 윤리예요. 그래서 뭘 명심보감을 하면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빌면서 읽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불교도 부처님 경전도 빌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유교는 공맹사상이라서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요. 바로 노장사상이다라고 하는 도교는요. 노장사상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즉 철학이죠. 철학.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그래서 빌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강의는 대부분 보면 종교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종교는 세계 유일한 종교는 불교뿐이 없어요. 다른 건 신을 위주로 신에 기대하고 신에게 비는 건 신앙이죠. 종교는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근데 노장사상과 공맹사상은요. 교주가 없잖아요. 종교가 되려면 교주, 교리, 교단이 있어야 되는데 교주가 없잖아요. 노장사상, 공맹사상이지. 근데 우리 불교는 교주가 샤가무니 부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무신교, 신을 믿지 않아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면서 우리 불교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종교의 3대 구성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철학이고 윤리예요. 철학이고 윤리는 비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비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유교, 도교, 불교가 거의 비슷한 맥락을 한다. 자,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군자는 널리 학문을 구하여 배우되 우리 불교도 학문을 구하여 배우는 거예요. 예로서 자신을 단속하면 가히 도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니라. 우리 불교에도 예를 굉장히 중요시하지요. 공맹사상, 노장사상에 쓰는 예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바로 자신을 비우고 없애는 거죠. 바로
뭐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들 했지만 우리 불교는 공사상이지 않아요. 본래 성선성악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선인도 되고 악인도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자의 이상은요. 어디까지나 바른 사람이 되는 데 있다라고 부처님 사상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은 신도 아니고 조물주도 아니고 요술사 마술사도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빌고 매달리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바른 사람이 된 뒤에 박학도 깊은 교양도 원숙한 기술도 비로소 빛을 낸다.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또 교양이 많고 원숙한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발라야 올바로 돼야 비로소 빛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 사상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아무리 절을 많이 하고 독경사경을 많이 한다 해도 첫째는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의지가 강하고 정열이 있는 구월생 호랑이띠. 호랑이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돼요?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행이 목화 토금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맨날 우리 쓰는 거예요. 갑, 병, 무, 경, 임. 양은 양끼리 만나기 때문에 바로 천간에서도 양간이 바로 인, 양, 목의 양이죠.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인생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올해 47살, 병인생이라는 것은 35, 무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23, 경인생이다라고 하면 11, 이민생이다라고 하면 59세인가요? 그 다음에 71, 83, 9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금년이 여름의 기운이 해당이 되는 게 병인생이고 겨울의 기운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겨울의 시작이 없는 4월부터 시작이니까 이민생에 해당이 되고 경인생은 이제 겨울에서 차츰차츰 봄으로 벗어나는 입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9월생 호랑이는 우리가 천기대유의 기운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천기대유에 보면 각지별로 12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천간에 인연이 닿는 사람, 해로운 사람, 좋은 사람, 보통인 사람 그것을 다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다 제가 작성을 해놨죠. 그래서 내가 무슨 띠에 무슨 생이다라고 하면 나하고 인연이 좋고 뭐 돈을 빌려줘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 동업해서는 안 되는 사람, 대인관계를 해도 이 사람은 나하고 사귀면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해를 입히는 사람 이런 것을 한 장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천기대에 각 띠별로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나와 있는 인연 부분에 대해서 그 한 장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아마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천기대유를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런 천기대유의 역량으로 놓고 보면 바로 9월생 호랑이는 도처다오하다. 그래서 도처다오의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고 친구가 많다. 그리고 화계나 극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극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좀 귀한 운이 있다. 그리고 권세도 있고 재주도 있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기대유의 9월생 호랑이를 살펴보면 이런 기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9월생이 보편적으로 갑인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갑인생은 천랑과 대패가 있다. 그러면 크게 손실을 입는다는 이야기죠. 천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사가 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을의 기운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 크게 나오진 않죠. 그런데 9월생 호랑이는 항상 조심할 것은요. 자손이 귀하다. 또 화계가 낀다. 이건 승려가 될 기운도 있다. 또 무속인들이 볼 땐 천랑이 있다. 무속인이 될 기운이 있다. 이런 영향을 따진 여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랑과 대모가 있다. 그런데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여름의 기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이 따라올 수 있어요. 병인생은. 그 다음에 이제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 육합이 있다라고 했는데 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적게 받기는 해도 다소 조심할 필요는 있다. 또 경인생은 예를 들어서 지금 봄으로 향해 가긴 하는데 아직 완전히 벗어난 기운은 아니다. 고진이 있고 팔패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고진은 고가가 형성이 돼서 외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객지로 따로 나가 있든지 같이 있다라고 해도 외로움을 겪을 수 있는 여건으로 형성이 된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팔패다 해서 보편적으로 패하는 요인이 형성이 된다. 다행인 것은 이민생 시운아홉이 겨울에 해당이 돼서 좀 불리한이 운세인데 이러한 안 좋은 기운은 끼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달의 태생은 민첩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앉아서 꾸준히 일을 계속하는 형태의 사람으로 확실히 둘로 갈라진다. 근데 호랑이띠들이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필요함이고 먹을 게 필요하면요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배가 부르고 그러면 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호랑이들이. 그래서 보면 휴식을 취할 땐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서 눈만 껌멍 쳐다보고 있어요. 배가 부를 때. 근데 배가 고플 땐 뛰기 시작하면 무섭게 뛰기 시작하죠. 그런 성향이 호랑이들이 보편적으로 조금씩 다 있어요. 그리고 매달 한 번쯤은 술이나 담배를 끊는다고 맹세를 하거나 목욕을 일주일에 2번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로 결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의지가 강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성하려는 강렬한 정열을 가지고 있다. 혹여 눈앞에 몇몇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지적인 판단으로 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형이지만 다소 자존심이나 승부욕이 강해서 지나치게 자신에게만 집착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뿐이 신경을 못 쓴다는 얘기. 주변을 돌아보는 여건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9월 호랑이생하고 결혼한 사람은 좀 소홀함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거기에 매진하고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는 성향도 있다는 이야기죠. 한편으로 이상이 높은 반면에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해도 자칫 거달기식이 되어버리기 쉽고 주의 협력을 구하지 못해서 본의 아닌 손해를 볼 때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깊이나 주변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이런 일에 조금 다소 소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실력으로 결정되는 세계에서는 자신의 솜씨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승부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직장 내에서도 성적을 올려서 눈부신 승진을 이루는 사람이 많고 또한 경영자로 독립하는 사람도 많은 편인데 행정관료나 의사, 변호사, 출판에 관계되는 일 등이 적합하고 이달 태생에는 확실히 알려진 바는 아니지만 알고 있기는 탤런트 이예숙, 박성미, 박순, 최용팔, 쌍방울 야구팀 옛날이죠. 옛날 박노준 지금 단장 되셨던데 선수 등이 이달 태생이라 하고 여성은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생활이 편한 사람도 많다라고. 남성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여성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남자는 가정에서 어린애와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입장이고 이러한 것을 감쌀 수 있는 모성적인 면모를 갖춘 여성을 만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상대에게 해주는 것보다는 어떤 해줌을 바라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모성애가 있고 조금 적극적인 여성상이 있지요. 남자의 모든 것까지 일거수일투까지 옷 갈아입는 것까지 다 신경 써서 해주는 이런 여성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성은 무조건 자기를 이끌어주는 강한 남성을 원하고 무슨 얘기냐면 남자고 여자고 다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상대가 나를 잘 이끌어주는 걸 원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이 자기를 이끌어주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 많다. 또 얌전한 남자보다는 폭군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자다운 남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강력함이 있는 이런 남편이라야 가정을 다스리는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랬어요. 남자는 자신감이 넘치고 물러섬이 없거나 침착하고도 현실적인 꾸준히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양띠의 10월생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럼 양띠의 10월생이면 남성다운 기운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켜나가고 화목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은 스타일의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을 만나면 유리하다. 그러니까 남성이 좀 덤벙거려도 어떻게 돼요? 아내는 꼼꼼하고 차분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태생이 좋고, 이건 또 명리학에서 볼 때 그렇죠. 명리학에서 볼 때. 또 이치학으로 볼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양띠다라고 보면 토고 목이라 목국 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학으로 보면 띠에서도 극이 된단 말이죠. 명리에서는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나중에 뭐 인연의 극이다라고 하더라도 자손에서 뭐 이걸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력으로 강인한 처세를 하는 뱀띠의 4월생이 좋다. 뱀띠의 4월생이 좋다라고 했는데, 뱀띠의 4월생이면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청직하다. 청직하고 또 여자 역시 똑같지요. 기운이 가정을 착실히 이끌어가고 청렴결백하고 청직한, 꾸준히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남자는 좀 설렁설렁해도요, 가정에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여성을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고요. 또한 여성은 자신이 넘치고 자기의 독자적 인생에 충실한 쥐띠의 3월생, 자신의 인생에 착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남성은 어떻게 되느냐, 보편적으로 굉장히 활력이 있고 그런 스타일의 남성이에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9월생 호랑이나 쥐띠 3월생이나 기운이 같아요. 손이 귀하다 이렇게 봐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볼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손이 귀하다는 기운인데, 어떻게 보면 호랑이는 손이 좀 다른 띠에 비해서 귀한 편이죠. 새끼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렇게 뭐 소보단 많이 낳지만, 근데 쥐띠는 엄청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번성의 기미가 있긴 한데 3월생쥐는 좀 그런 기운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또한 한번 일을 시도하면 적성이 넘치는 꾸준한 노력에 호랑이띠 2월생이면 무난하다. 동갑 만나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동갑 만나는 게 무난하겠네. 명리로 보나 자연의 이치학으로 보나. 동갑이 호랑이띠 2월생 만나면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월생이면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구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기술이나 어떤 이런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어떤 태생이든지 뭐 2월생 같으면 활동력이 강해요. 2월이면 이제 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뭐 새싹이 나고 이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느 띠든지 음력 2월생들이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요. 추진력도 강하고요. 자, 세월은 본디 길고 천지는 넓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현실 생활에 급급해하고 연연해하면서 악의 다툼을 벌이다 보니까 본래 인생의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기 쉬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면 모든 생활과 인생이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리가 깊고 인정이 많은 음력 10월생 호랑이 띠어요. 음력 10월생 호랑이 띠다라고 보면 뭐 나이는 다 똑같고요. 그죠? 10월생 호랑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착한 호랑이다. 선심적도 후필 부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격이 조금 급하다. 그런데 부부지 각자유의라, 부부간에 서로 대립이 많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년 정도 가면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이별을 하든지 이런 기운이 조금 살아있다. 착하기는 엄청 착한데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10월생 호랑이는 보편적으로 바로 상형, 겁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갑인생 10월생 호랑이는 대모가 끼죠. 조금 여러 가지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병인생 호랑이 10월생은 사명이 껴요. 사명 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이 있으면 건강이 약하고 건강이 괜찮으면 돈이 약하고 뭐 이런 기운이 들고 구설이 따를 수 있고요. 무인생 같은 경우는 과숙, 대모, 고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어려움이 끼는 얘기죠. 그래도 봄의 기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괜찮죠. 오히려 여름의 기운이 있는 병인생이 약하고요. 또 경인생이 이제 봄으로 들어오는데 육합이 끼지요. 아직 기운이 남아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때고요. 뭐 그래도 한두 달만 조심하면 잘 넘어갈 거예요. 10월까지 기운은 가지만 점점 약해지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좀 문제는 쉬운 아홉에 이민생이 좀 문제가 되죠. 사관이 껴요. 사관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 사고나 아니면 다리를 다칠 염려가 좀 있을 수 있다. 하여간 이민생이 좀 약한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이달의 대생은 의리가 깊고 인정이 많으며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10월생 호랑이란 말이죠. 10월생 호랑이. 10월생 호랑이인데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또한 주어진 일은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일이라도 불평 없이 해내고 또 속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돌봐주는 의리도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 완벽을 추구하는 편이라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무엇이든지 마지막까지 해내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 완벽주의자들이 보편적으로 피곤하다고 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알지. 본인들은 자기가 완벽주의자인 줄 몰라요. 단지 이제 무슨 일이든지 맺고 끊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이런 걸 추구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옆에서 볼 때는 너무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는 자기 절제를 잘못해서 주변에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다. 뭐 지켜야 할 것 잘 지키고 그러면 되는데 지켜야 할 거를 못 지킬 때도 있고요. 남한테는 완전주의를 추구하면서 자기한테는 융통성이 좀 있는 이런 성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반감을 사는 성향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내면으로는 정이 많고 정이 많고 의리는 좀 약한 편이다. 그리고 한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그때까지 해온 것을 간단히 포기하고 비탄에 젖게 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호랑이들이 양목이에요. 양목. 이런 성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양목은 대립목이거든요. 굉장히 뻗어나는 우거진 숲이에요. 그래서 작은 풀을 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호랑이띠 끝나고 토끼띠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축인묘에서. 토끼띠 같은 경우는 음목이에요. 음목이니까 양목 같은 경우는 엄청 큰 숲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불도 산불에다가 흙도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흙에다가 쇠도 큰 철판에다가 물은 뭐 큰 강물 바닷물 이런 걸 뜻하는데 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토끼띠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부터 할 호랑이띠 다음에 할 토끼 같은 경우는 음목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풀 같은 나무 정구지나 부추라고 하죠. 그런 나무, 잔디 같은 나무 밟아도 또 자라고 밟아도 또 자라고 불은 어떻게 돼요? 조그만 모닥불 같은 거 불씨가 있는 또 흙은 어떻게 돼요? 집안의 정원에 있는 아기자기한 흙, 화분에 있는 흙 또 쇠는 뭐요?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같은 거 부드러움 또 물은 옹달샘 같은 거 조그만 옹달샘 같은 거 그래서 양 기운과 음의 기운은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바로 양의 기운이 이렇게 호랑이 기운이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건 큰 숲의 나무이기 때문에 낮은 나무를 돌아보지 못해요. 그냥 하늘만 보고 자기 목표한 바만 쫓는 성향이
보편적으로 조금씩은 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절제를 못해서 반감을 산다거나 사실은 겉으로는 강해.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한번 부러지면은 다시 재기불능에 놓이는 것은 자존심하고 남한테 굽히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큰 어떤 나무이기 때문에 한번 부러지면 살아나기가 힘들지 않아요? 잔디 같은 건 밟아도 살아나고 밟아도 살아나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다. 또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까지 해온 것을 간단히 포기하고 비탄에 적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양목 현상이에요. 이게 양목 현상인데 이것도 또 어떤 목이냐 천간에 따라서 다르죠. 갑인생 같은 경우는 양목의 양목이에요. 이런 데는 더 심하고요. 그죠? 병인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불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불을 잘 타게 해주는 성향도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기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일단 양기가 양기를 뻗기 때문에 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서만 애를 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해요. 사실은 뭐 자존심 강해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선비들이 어떻게 됐어요? 굶어도 쌀 없다 소리는 못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을 조금은 절제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남한테 부탁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면 속으로만 꿍하고 두지 말고 주변에 털어놓는 경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부드러운, 온화한,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이런 상대를 만나면 또 융화가 될 수가 있지요.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문제가 되기도 해요. 또한 행동 범위가 넓은 것은 장점일 수 있는데 손을 너무 뻗어서 수습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을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치밀한 계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발목을 잡힐 우려도 있다. 치밀한 계산을 한다? 예를 들면 뭐 뱀띠라든지 뭐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치밀한 계산을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근데 보편적으로 그 계산을 잘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양기보다도 음기가 많아요. 그래서 음기가 뻗는 사람들이 책략가들이 많죠. 책략가들이 양기가 뻗는 사람은 활동력이고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리나 계획이나 기한 같은 걸 잘 만드는 상대를 만나면 더 좋다는 이야기죠. 보편적으로 독자적인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세무사, 설계사,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전문적인 일들이 적합하고 그러니까 남하고 걸쳐서 하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유리하고 드라마 결혼의 주인공 최명길 씨, 가수 김태영, 최명길 씨 뭐 국회의원 아내가 되지 않았어요? 가수 김태영 씨, 수아진, 태연이 등이 이달 태생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성은 매력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달의 여성은 보편적으로 가계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성이 맞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가계. 어떤 집 보면 지금도요. 여자가 가계부를 쓰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남자분들이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뭐 그게 뭐 남자가 뭘 그런 거를 해.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부부간에 상의해가지고 서로 적합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달의 여성은 남성이 가계부를 작성해 주는 것을 원하는 스타일이 많다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가 양기가 뻗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리적이고 기획안이 뛰어난 음기의 남성을 만나면 찬찬하고 아주 꼼꼼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좋고 또한 콧날이 굵게 선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어려서의 아빠에 대한 남성상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나려는 잠재적인 욕망의 표시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뻗어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양기를 띠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성은 그다지 세밀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교제에도 잘못되는 점이 있는 쪽이므로 자 똑같지요. 호랑이띠 남성 여성이 같은 기준이니까 남성 역시 세밀한 면에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바로 교제에도 잘못된 점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아내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감정이 풍부하고 회고를 취미로 한다거나 또 옛것이라도 나쁜 것은 용서 없이 버리고 좋은 것은 살려서 사용하려는
건설적인 토끼띠 10월생. 자, 보편적으로 토끼띠 10월생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것저것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도처다고 변화무궁하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역량이 좋고 또 가정을 보편적으로 원만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적인 여성, 이런 여성을 만나야 카바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 이건 명리학적으로 뭐 요태생이 좋다라고 하는데 성격적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명리학적으로는 이런 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방면으로 부탁을 받는 돼지띠 2월생이 괜찮다. 명리학으로 보면. 그러면 이 돼지띠 2월생이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 봄이 돼서 펄떡거리고 뛰어다니기 바로 직전의 에어건이에요. 하지만 봄이 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도 좀 활동적인 성향이 커요. 남자가 활동적이면서도 꼼꼼하지 못하지만 여자가 대외적인 면으로 활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리가 되어서 대주는 이런 여성, 또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줄 아는 여성이 좋고, 또 여자는 의리가 굳고 예의가 바르며 한밤중 차가 다니지 않는 길에서도 교통신호를 잘 지킬 수 있는 정직한 원숭이띠 8월생. 뭐 저도 보편적으로 그래요. 새벽에 뭐 어디 장거리 강의를 갔다 오다가 새벽에 뭐 12시, 1시, 2시다라고 하더라도 통행이 하나도 안 다녀도 빨간불 켜 있으면 저도 못 건너가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서. 근데 잔나비 8월생이 그런다네요. 난 잔나비띠도 아닌데 잔나비 8월생이 그런데요. 구변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뻣뻣하고 대인관계를 못하는 그런 여성이니까 오히려 남성은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구변술이 좋고 재주가 많은 이런 원숭이 8월생이 좋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총명하고 또 직선적 행동이 많은 개띠의 10월생 남성이 좋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구변이 굉장히 좋아요. 구변이 좋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원만해요. 그런데 성격이 좀 급하죠. 10월생 개는. 하지만 또 예적인 기능이 엄청 많아요. 또 활동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런 남성을 만나고, 또 10월생 호랑이띠 남성은 이러한 유의 여성을 만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상대를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랑이 9월생, 10월생 호랑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어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백전백승 책이나 천기대유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수억만 겁의 세월을 간직한 이 광대한 산하대지도 한낱 작은 티끌에 불과한 것이거늘 인생을 아무리 길게 산다고 해도 기껏 100년 안팎을 맴돌고 마는데 혹여 헛된 욕심에 매이고 값어치 없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뜻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 자, 우리는 이러한 기운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건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무능한 사람들이 팔자 탓을 많이 하거든요. 내 팔자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팔자가 우리 인생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운명이 만들어요. 운명은 내가 어떻게 운전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극복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우리 한 번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라 하는 데서 해드린 것이에요. 자, 의짓고 정열이 있는 9월생 호랑이와 의리 깊고 인정 많은 10월생 호랑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백전백승 천기대유 제 13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